자, 오늘이 이제 그 7월 말이죠, 그죠? 네, 7월 말일이고 이제 휴가철이죠, 그죠? 네, 원래는 이제 이맘때쯤이면은 주식시장이 좀 한산해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번 주와 또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7월 말, 8월 한 초, 그죠? 8월 초까지 원래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피서였죠 옛날에, 그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옛날보다 좀 덜해지긴 했지만 아무튼 네. 휴가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도 약간 한산하죠. 그죠? 네.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약간의 지루함을 좀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휴가철이라서 원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뭐 지금 뭐 피서지, 그다음에 휴양지, 그리고 어딥니까 뭐 인천 공항이 아마 굉장히 붐볐을 텐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진 않죠, 그죠? 네. 아무튼 좀 힘겨운 그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7월 달은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수익도 좀 난 부분도 있고, 뭐 막판에 좀 지루해서 약간 하품을 좀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8월 달하고 이제 내일 이제 8월 달, 9월 달 이때가 되면 또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제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을 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추석을 대비하려면 8월 달에 좀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오늘은 좀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7월 한 달 시황을 좀 요약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달 이제 전망이랑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마지막에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린 특강을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린 특강 할 때 매물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합니다. 매물대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면 예전에 저도 이제 오프라인 있죠, 뭐 증권사 이런 본사에서 그 오프라인 증권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했었는데 그때 그때 강의 내용 중에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게 매물대더라고요. 그래서 매물대 분석하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맨 뒤에 부분이요. 네. 잠깐만요. 자, 뭐 일단은 이제 그 7월달하고 8월달 이거 이제 요약하고 전망 좀 해드리고 말씀을 또 계속 드리도록 하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죠? 네, 특히 유튜브 쪽에 네, 잘 들리시죠? 네. 확인 한번 더 하고요. 네, 칼리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차국차님도 어서 오시고 신혜경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번 달 시황부터 한번 보죠. 네. 일단은 요즘에 조정이 올 거다라고 불안해하는 개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분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개인들이 조정을 피해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개인들이 열심히 조정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조정을 피하는 개인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조정이 좀 올 것 같으면 좀 수익도 좀 많이 챙겨놓고, 저희 방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약간 좀 지수가 누르겠다 싶으면 회원들이 이제 좀 멘탈도 좀 미리미리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현금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수익나고 좀 챙겨도 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잠깐씩 이렇게 누르기 전에. 근데 개인들은 이런 것도 잘 못 피하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요. 개인들이 조정을 피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조정을 피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요즘에 시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개인들이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언제부터요? 7월달 내내. 7월 말쯤 되니까 지쳐서 이제 조정이 온다고 다들 숨는 분위기예요. 있는 그들에게 하면 조정 올 거라 생각하는 개인들이 숨어요. 잘 모르시죠? 숨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드. 그러니까 그 축구 선수인데 그냥 그 필드에서 계속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있냐면 공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공만 보면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독은 어디에 있어요? 바깥에서 보잖아요. 바깥에서. 저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감독은 다 보입니다. 비감론자들한테 속은 개미들이 조정을 두려워해서 뒤로 숨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매집된 종목을 사셨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잘 가지고 계세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막 비중 실었다가 뭐 빠져나갔다가 손절했다가 뭐 몰빵하고 또 수익 냈다가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오늘도 세게 얘기할게요. 그 정신병이라니까요. 몰빵했다가 막 손절 또 다 손절했다가 하루에 그렇게 한 5번 이상 한다. 정신병입니다. 동의하시면 네, 1번 찍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살다가 몰빵 한동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정신병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실수죠. 그런 거 실수. 하루에 2-3번, 3-4번 이상 한다, 5번 이상 한다,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따가 제가 좀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장이 약간 지루할 때 개인들이 뭘 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뭘 사고 뭘 버리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맨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아무튼 7월달은요. 자, 이제 볼게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정을 두려워하고 있다. 항상 그랬어요. 여기서 조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조정을 두려워할 때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항상 여기서 조정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조정이 끝나고 반등 나와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 온대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있잖아요. 떨어지기 직전에는요 그래요. 절대로 조정 안 온대요. 여기 있죠? 여기는 개인들이 조정 안 온다고요. 특히 여기 거 되게 오래됐으니까 됐고 여기 보실래요? 네. 여기하고 여기서는요 개인들이 잘 들어보셔요. 네. 지금 개인들이 왜 속았냐?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속았냐면 앞에서 이만큼 올라오고 떨어졌고 이만큼 올라오고 떨어졌고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어때요? 마디 길이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니까 뭐라 그래요? 최소한 이만큼 떨어질 거다. 뭐 그 논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피해요. 숨는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면 보세요. 진짜로 저도 뭐 최근에 그런 얘기 합니다. 지수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조정이라는 단어는 안 쓰잖아요. 투매라고 그러지. 그죠? 여기하고 실제로 진짜 떨어지기 직전에 개인들이 뭐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의 심리를 잘 보면 이게 읽혀요. 여기서 개인들이 뭐 했을까요? 뭐를 많이 샀을까요? 여기에는 1월달이잖아요. 1월달에 개인들이 뭘 많이 샀어요? 삼성, 전자. 그리고 테마주에서는 뭘 제일 많이 샀을까요? 네. 토탈, 소프트, 그리고 수산, INT.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애니농률, 웅진, 이런 뭐예요? 윤석열 테마주 엄청나게 많이 샀잖아요. 제발 좀 사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사시더군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종목 보여드릴게요. 쉬워요. 지수 차트 그만 보시고 사람을 보라니까요. 예전에 그 유명한 광고 카피 있잖아요. 네. 사람이 뭐였죠 그거? 네. 옛날 두산 광고 카피. 잠시 보세요. 덕성이 그때도 우두머리였죠. 지수가 여기 4월달에 꼭지 찍을 때, 단기 꼭지 찍을 때 덕성이 여기였잖아요. 네? 여기서 개인들이 날라 들어갔잖아요. 신용미수 몰빵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개인들이 신용미수 몰빵하는 종목 있어요? 없어요 별로. 무서워서 현금 들고 있다니까요. 조정 없다가. 그 다음에 애니농률 여기였잖아요. 4월달. 여기서 난리 났던 거잖아요. 더 간다고. 여기에요. 1월 달에는 뭐 보시면 돼요? 토탈 소프트. 1월 달, 4월 달. 코스닥 지수 고점이 어디였어요? 토탈 소프트 고점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고점 1월달. 기가 막힌 건 떨어지면서 반등이 딱 한 번 나왔는데 그게 하필이면 4월달이에요. 아주 조금 티도 안 나요. 그
그게 4월달인데 코스닥 지수로 보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지수 보면은 떨어질 것 같이 생겼죠? 그럼 맞아요. 지수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떨어질 것 같이 생겼고, 사실 떨어져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건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애니능률이나 토탈소프트나 수산INT나 이런 것처럼 많이 떠 있는 게 있나요? 물론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치우시고. 왜냐면 애니능률하고 아까 토탈소프트, 수산INT의 덕성을 왜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그거는 테마주, 즉 이재명 테마주가 그 당시에 100개 정도는 100개 이상을 움직였어요. 100개 이상.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 다 합하면 100개 넘어요. 그 다음에 아까 애니능률하고 웅진, 덕성 그렇게 급등할 때 윤석열 테마주 100개 이상 움직였어요. 100개 이상. 최근에 그냥 재료가 좋아서 혼자 올라온 거 그런 거 말고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만한 대장주 올라온 거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정은요 언제 오는 거냐면 개인들이 걱정할 때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심리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을 때, 며칠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과매수 거기서 오는 게 조정이에요. 거품이 많이 꼈을 때, 심리가 완전히 붕 떠가지고 과열됐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그렇습니까? 요즘에 지루하시잖아요. 걸핏하면 투여 나오고, 그래서 수익 났던 것도 반납하고, 손실 난 거는 더 손실 나고 막 그러셨죠? 답답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열된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차트 지수는 그렇게 생겼는데 속은 다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7월달이 지수는 이런데 종목은 달라요. 그 여기서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하락할 수 있어요. 하락해도 근본적으로 요즘에 종목들은 어때요? 종목들 많이 눌러져 있잖아요. 맞죠? 요즘 이것 때문에 속상하시잖아요. 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 다시 누르니까 속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빠질 게 있나요? 없어요. 제가 종목들 우리가 그 종목 말고 다른 것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쭉 봤는데 개별주들 이렇게 보면 더 이상 빠질 것도 사실 없어요. 개인들이 하도 던져가지고 빠질 것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한가 세게 나온 게 신일전자잖아요, 그죠? 네. 하다못해 신일전자도 이 정도면은 자, 몇 사인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은 할 만큼 다 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났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세력이 이렇게 났겠어요, 그죠? 누를 만큼 열심히 눌러놨다고. 한마디로 이거는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요. 매수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지금 많이 눌러놨다는 뜻이지 오늘의 저점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라벨라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해되셨죠? 하물며 바닥에서 급등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종목들도 투매가 나왔죠. 그렇죠? 종목을 얘기를 못하겠어. 또 사실까봐. 근데 아무튼 그 종목들도 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누를 받고 다 눌렀는데. 여기서 지수가 급락을 해도 이 종목들은 이미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별로 빠질 게 없어요. 참 답답한 게 지수가 급락하면 이 종목들이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더 빠지겠어요?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집 다 죽거나 뭐 진짜 그런 막 그 혼돈의 그런 혼란이 오지, 사회적 혼란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종목이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종목들이 지금 되게 많이 눌려있어요. 특히 개별주들이.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눌려있다니까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또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는 거죠.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비관론자한테 속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비관론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똑같이 양복 입고 넥타이 딱 하고 그죠? 네,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비관론자인지 긍정론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7월달 지금 시장 요약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종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설령 지수가 좀 빠져도 이미 개별주들은, 테마주들은, 대형주들도 충분히 빠져 있어요. 네. 오죽하면 제가 이틀 전에 과매수, 과매도가 뭔지 그걸 가르쳐 드렸겠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죠? 네. 지금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투매가 나와 있는 거니까 네, 너무 큰 걱정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죠. 그러니까 여기 신일전자를 잘 켜놨네요. 이게 2주 전에는 이 월요일 아닌가 이게? 맞잖아요. 19일날 그죠? 그러니까 2주 전에 월요일날 크게 급등을 상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포켓몬 테마주들이 좋았어요. 지난주에는. 근데 그때부터 하락을 시켰죠. 원래 반등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부터 누가 올라왔어요? 윤석열 테마주들이 반등 나왔잖아요. 윤석열 씨가 후원금을 엄청나게 모았죠. 하루 만에 25억 원 다 채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가요? 아까 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그냥 확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이번 주는 돈이 어디가 있었냐면 윤석열 테마주 낙폭과대 종목들 반등 나오는데 여기가 있었어요. 덕성하고 뭐가 많이 올라왔죠? 웅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애니능력 이런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저점이 16,000원인데 22,000원까지 왔죠? 6,000원 올라왔으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대충 30에서 50% 정도 올라왔어요. 30에서 50%. 이것도 한 40% 전후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대충 계산하시면. 그렇죠? 네. 꼼꼼하게 따지지 마시고 대충 러프하게 30-40%. 센 건 이제 50%짜리 있죠. 웅진은 저점이 얼마였어요? 2,250원. 근데 오늘 고점은 3,000 거의 500원이죠. 2,250원 에서 50%는 얼마인데요? 3,000원 400원쯤 되겠네요. 딱 50%잖아요. 그렇죠? 대충 50. 상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애니물 얘기 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돈이 이쪽 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산하기 더 좋네요. 그죠? 이것도 50% 이상. 그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이쪽에 돈이 이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지루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낙폭에 따른 반등 나올 때예요.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 나올 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으니까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팔으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저희 방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저희 방에 이제 들어오신 회원 중에 한 분이 덕성 몰빵한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직접 이제 문자반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방송에서 맨날 그랬잖아요. 올라오면 팔아라. 계속 파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애니능력 갖고 들어온 분, 뭐 덕성 갖고 들어온 분, 웅진 갖고 들어온 분도 있었거든요. 다 던졌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속이 시원하시죠? 속이 다 그렇게 시원하대요. 마음 그렇게 편안하대요. 몸에 있던 암덩어리를 빼낸 것처럼, 그죠? 그렇게 편안하시대요. 아마 오늘 밤부터 한번 푹 주무실 거예요, 이분들. 네, 진짜 고생들 하셨어요. 매물대까지 다 얘기해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올라오면은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물려 있었는데 본전이나 본전 근처 와서 잘라낸 분들. 그분들이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안 팔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못 판다니까요. 판매 쳐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잘해야 본전이고 사실 본전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주식 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내는 사람들 별로 없다. 다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정책주나 다른 걸 딱 들고 있는데 여기서 급등 나오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왜냐면 뺏겼거든요. 관심을 뺏긴 거예요. 돈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네. 왜 재미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이 이쪽 가 있었고 사람들이 조종할까봐 두려워해서 다른 쪽은 투매가 나오고 이쪽만 올라가서 그랬구나.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들고 있는 사람도 별로고 산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신용이라고 볼까요? 그렇죠. 네. 딱 바닥 나오니까 신용이 급격히 줄어들죠. 네. 근데 신용 쓰면 돈도 못 번다니까요. 네. 겁이 많아갖고 조금만 올라오면 또 다 팔아요. 신속하게 도망가잖아요 지금 신용이. 틀자마자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번 주는 윤석열 씨 테마주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네, 돈이 이제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못 간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테마주들은 이제 낙폭에 따라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탈출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조정올까봐 네, 걱정을 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7월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초반에는 좋았으나 후반부에는 전체적으로 다운됐죠. 개인들이 걱정도 많이 했고 그리고 돈도 다른 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매도였어요. 과매도 투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빠졌어요. 과매도. 이게 덕성이 과매도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이건 과매도였어요. 제 관점으로는 그래요. 여기서 어지간하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이만큼 더 떨어졌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매도. 과매도예요. 이거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 많은데 쉽게 얘기 드릴까요? 저번에 뭐 포항 가메기 얘기한 거는 그냥 단어가 비슷하니까 까먹지 마시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과매도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 회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 많이 빠졌을 때 퍼센테이지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헤드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했을 때 그걸 과매도라고 불러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들고 있는 종목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을 때 있죠. 여기에서 이제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날 때 그게 과매도예요. 차트를 모르는 생초보들한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생초보들도 확 알아들을 수 있게. 딱 봤을 때 너무 심하다 싶을 때. 이해되셨으면 1번 좀 보세요. 쉽죠? 네. 복잡한 거 없잖아요. 그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드릴까요? 네. 퍼센테이지로 30에서 50인데 좀 넓게 얘기하죠. 네. 우두머리. 네.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 네.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우두머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두머리급은 요 정도밖에 안 빠져요. 근데 이제 어설픈 우두머리 있잖아요. 어설픈 그런 것들이 이제 50%까지 빠져요. 중간은 상하지. 그 정도 빠지면 어쩌 된 거예요. 저 고점 돼. 농담인 것 같죠? 보세요. 저점이 대충 15,000원을 16,000원 좀 깼는데 32,850원이니까 고점이 반으로 하면 얼마예요? 16,400원이죠. 여기 얼마인데? 16,000원을 살짝 깼어요. 이거 뭐예요? 반토막 조금 더 내는 거죠. 마이너스 50, 2, 3%. 이 정도 빠졌어요. 저번에 윌비스랑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또 1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계속 1번만 찍죠. 통일하게. 윌비스하고 그때 아가방이랑 뭐 그런 거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반등 나올 거라고. 그때 그 차트랑 이게 똑같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제가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그 차트를 보여드린 게 똑같을 거라고.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죠? 그때 윌비스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는 줄 아세요? 그때 윌비스 아가방 쭉 보여드렸던 거 51에서 53% 사이에요. 똑같았어요. 이번에 하락시킨 폭까지 똑같았다니까요. 뒷자리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차트도 똑같을 거예요. 저희 방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돌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반등은 먹어봤자 이만큼이에요. 반등. 그렇죠? 네. 그러나 바닥에 있는 걸 사면 이거보다 몇 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양보하고 그냥 바닥에 있는 걸 샀어요. 알아도 안 사잖아요. 녹화방송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7월 말에 마무리 진 게 이거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 자, 누구 어디서 반등 나왔다고요? 예. 윤석열 인맥주 중에서 우두머리 했던 것들 몇 개에서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반등. 근데 이제 마지막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게 이거죠. 대선주 가는데 방해를 누가 했느냐? 대북주. 대북주가 올라왔어요. 또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으니까 또 북한 이슈를 또 띄워야죠. 네. 아세요? 항상 그랬어요.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도 날짜 맞춰가지고 뭐 했어요? 그 전에 미북 정상회담 지방선거 있을 때 2018년도에 그때도 북한 대선철 되니까 또 북한 얘기가 나오죠. 아난티, 데아티아이, 그 다음에 조비, 사료, 비료. 회원들한테 얘기했었거든요. 먹는 거, 식량 부족, 날라다니잖아요. 청와대에서 하여튼 북한 얘기를 뭐 외신에서도 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이슈가 분산됐던 거예요. 대북주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대북주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권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북주 잘못 사시면 물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무슨 짓 할지 예상 가능하십니까?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잘 안 되시죠? 테마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대선주인데 대선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잘 안 되시죠? 솔직히 그죠? 네. 다 그래요, 그죠? 예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할지 예상되세요? 저는 예상해요. 하도 많이 봐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슨 짓 하겠어요? 예, 해로운 짓을 해요. 어떻게 해요? 네. 나쁜 짓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얘기하면 지금 끝도 없고. 그래서 대북주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잘못 건드시면은 물려서 못 나와요. 물렸다가 못 나올 수가 생겨요. 만약에 보수가 정권 잡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수가 정권 잡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가만 안 두고 왔어 이러면서 이제 돈도 없는데 그죠? 맨날 미사일 쏘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우습게 보지 말라고. 현재 정권이 또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또 우습게 보겠죠. 함부로 대하고. 민주당이 우스운 존재라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조심하셔야 돼요, 대북주들은. 네.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이제 낙폭에 따른 반등, 윤석열 테마주하고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8월 달에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8월 전망을 해야죠, 그죠? 8월 달에도 이 종목들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따 매물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덕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라갔거든요. 왜 그런지 이따 매물대 얘기할 때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웅진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웅진이 다음 주에 추가 상승 나와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1번. 아니요? 4번. 그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4번. 어떻게 보이세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준 거 아닐까요? 그죠? 물리신 분들 탈출하라고 얼마나 잘해줬어요, 그죠? 좋게 생각해야죠. 생각들 한번 잘 해보세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돈이 빠져나와서 딴 데로 갈 거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항상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떨어질까?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사도 돼요? 이걸 물어봐요. 항상 그 생각만 해요. 간다. 끝났다. 안 끝났다. 사도 되나요? 아니면 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시 사도 되나요?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고 물리면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거.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종목 진단은 간단해요. 녹음기 하나 사면 돼요. 녹음기. 회원들이 물어보는 게 똑같거든요. 이거 올라가는데 매도 자리 좀 봐주세요. 물렸는데 봐주세요. 거울을 사든가 녹음기를 사든가 거의 그렇습니다. 물리지 마시라고 한 얘기예요. 물리지 마시라고. 이게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 또 10% 눈봉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면 여기로 와요. 아셨죠? 실패하면 여기로 와요. 성공해봤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목숨 걸고 지금 들어가서 수익 내봤자 15%. 15%. 이 정도. 많으면 20%.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대입니다. 떨어지면 마이너스 20%. 각오하셔야 돼요. 괜찮으시면 사시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까요? 글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리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돈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딴 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사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지만 거래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악고점을 못 제끼고 있잖아요. 악고점은 그냥 여기도 못 제끼고 있는데 그러면 세력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어디로 가겠어요? 간단하죠. 어디로 가요? 바닥에 준비되어 있는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뒤에 하고, 그래서 8월 달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 구간.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수가 오른쪽에 여기 지수인데 지수가 여기에서 큰 하락이 안 나오면 크게 흔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 8월 달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수 반등이 아니라 개별주, 테마주, 대형주 중에서 좀 투매가 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엔 거의 다 똑같이 투매가 전체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상승, 즉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개인들이 조정할까봐 막 던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4차 대유행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맨날 뉴스에서 뭐 사상 최대의 뭐 확진자 숫자를 기록했다, 뭐 백신은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개인들이 불안하니까.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사람들이 위축된 거예요. 실제로 주식하는 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힘드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자꾸 투매가 나오겠어요? 세력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저는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제가 승질이 나요.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재난지원금도 잘 주지도 않고 신청하면은 잘 안 준다면서요. 정부 또 비판한다는 얘기 또 하실라. 근데 아무튼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짜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 넣었던 돈을 빼야죠. 맞죠? 그 생각 왜 못하시냐고. 빼야죠. 요즘에 자영업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주식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 아니면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아드님이 힘들어서 따님이 힘들어서 돈 빼줘야죠. 가게를 접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필이면 투매 나오고 손해본 상태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서 글로 가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투매가 좀 더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4차 대유행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들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이번에 7번째 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가슴 아픈 거라니까 이게.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어떻게든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딘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네? 그 유명한 영화에서 나온 대사니까.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버티세요. 주식도 그 마음으로 하시면은 크게 성공하세요. 버티세요. 네. 본인께서 자영업을 안 하셔도 가족이나 뭐 친척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그죠? 네. 힘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돈이 더 급하다고 막 떠 있는 거 막 급등주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돼요. 8월 달에 아무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웅진이나 애니동률이나 덕성도 전 이거 추천한 적도 없고 이런 데서 맨날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지만 여기서 그러잖아요. 손절하지 말라고. 반등 나오면 팔라고.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잘 보시면 제 자랑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이제 되게 피곤해질 거다. 여기서 그 소리 했잖아요. 피곤해질 거다.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계속해서 하락할 거다. 5일선을 이불 덮듯이 덮고 떨어질 거다. 실제로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얼추 다 됐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오늘 올라올 때 팔라고. 그게 왜 했냐면 이쯤에서 개인들이 손절할 생각 엄청나게 많이 해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면 싸게 사서 올라올 때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근데 아무튼 다 맞췄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지 마시라고. 맨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떨어질 수 있어. 아무튼 힘내셔야 돼요. 네. 바닥이에요, 바닥.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웅진이 바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바닥이에요. 네. 투매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잘 보세요. 이따가 제 방송 끝나고 한번 보시라니까요. 정부에서 이제 원래는 뭐 7월달 되면은 그죠? 막 마스크 벗고 댕기고 막 해줄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아직 뭐 백신을 맞지도 못했지만 줘야지 맞죠. 근데 아무튼 뭐 맞지도 못했지만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저는 보수 정권이건 현재 정권이건 정부가 하는 말을 100% 안 믿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더 많이 안 믿을 뿐이지만 원래 안 믿었어요. 100%도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4차 그 뭐야 4단계죠. 4단계 그거 하고 나서부터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지수보다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원래는 주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좀 없고 그죠? 네, 잘 모르고 좀 그러셔도 지수가 급락할 때 팔지 빠진 것도 없는데 종목들이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요? 대형주보다 개별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 이따가 한번 차트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인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판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저도 옛날에 주식할 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공감이 가시면 이제 1번 찍으시면 돼요. 얘기 들으시면서. 평상시에는 돈이 별로 안 필요해요. 주식시장 좋을 때는 돈이 안 필요한데 꼭 있잖아요. 돈 필요할 때 꼭 조정이 오거나 투매가 나와요. 미치겠어요 진짜. 공감 가시면 1번 찍으세요. 그렇죠. 평상시 장 좋을 때는 돈이 안 필요한데 네, 수익 잘 날 때 꼭 네, 돈 필요할 때 급전 필요할 때 꼭 인출해서 줘야 될 때 꼭 그때 하락해요. 멀쩡하던 주식도 하락하고 그죠? 네, 왼수들 그죠? 네, 왜 그런가 몰라. 네, 꼭 그래요 진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 탓해요 그죠? 네. 내 잘못도 아니고 남의 잘못도 아니고 네. 꼭 그래요. 요즘에 개인들이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자영업 하신 분들은 그래서 힘들고 네. 또 이제 그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이겨내셔야죠. 그쵸? 네. 1번 찍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자, 주리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시작하신 지 3개월, 6개월, 7개월 됐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네. 한 1, 2년만 더 해보시면 아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아무튼 이제 8월 달에 이제 지수가 좀 지수보다 종목들이 이제 과매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것들이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4단계 그 거리두기 그거 후부터 투매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더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네, 종목들은 낙폭과대가 심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전망을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벌써 9시 다 되죠. 추석 한 달 전부터 있죠. 추석이 9월 21일인가요? 9월 20일쯤인데 그 한 달 전부터는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한 달이라는 게 딱 30일이 아니고 뭐 9월달이 추석이면 8월 초일 수도 있고 8월 중순일 수도 있고 8월 말일 수도 있어요. 네. 대선주 끝난 거 아니니까 네.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매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집하셨으면 꽉 쥐고 계세요. 털리지 마시고. 대선주로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추석 전, 설, 명절 전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 명절 후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추석, 명절 끝나고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 전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기 잘하셨어요. 그 명절 때는 이거는 뭐냐면 특수예요, 특수. 네. 특수라니까. 대선주 하는 사람이 명절 때 현금 들고 있다? 바보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선거가 3월달이죠. 그러면 추석 한 번 남았고 설 한 번 남았어요. 이거 놓치면 전문용어로 그죠? 네. 그 주식 사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부르죠. 네? 놓치실 거예요. 대목인데 추석 때 하고 설명절 때 왜 이렇게 전으로 많이 간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더 관심들을 많이 가지니까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여론조사 있잖아요.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 높이려고 그 대선 후보들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어요. 네거티브도 많이 하지만 또 예쁘게 보이려고 그죠? 정책도 이제 좋은 거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봉사활동도 막 하고 막 그죠? 그래서 잘 가요. 불안감을 떨치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전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스님이 이런 얘기 하시네요. 매집하려는데 돈이 더는 없어서 아쉽다. 자, 당신 말처럼 매집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 1번 찍어보세요. 다 찍어보세요. 돈 없죠 요즘에. 돈 많으셨죠? 그쵸? 돈이 없죠? 그죠? 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좀 사기 그렇죠?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현금 있는 분들은 그래요. 우리 돌멩이님이 들어와 계시면 참 좋은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 사고 싶은데 약간 겁이 나시죠. 바닥에서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또는 주가가 바닥일 때 개인들이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깡. 한 글자로 얘기하면 깡이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돈은 있는데 살려니 무섭다. 깡이 없는 거죠. 그때는 10중 8구 바닥입니다. 제가 이 얘기 옛날부터 진짜 많이 했어요. 바닥에서는 두 가지가 없다. 돈이랑 용기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네, 두 가지가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바닥에서 돈과 현금 들고 있는 회원들한테 사세요 그래도 안 살 때가 있어요. 무서워서. 개인들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닥은요 원래 있던 자리까지 떨어져야지 바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바닥이 아니라니까요. 공중에서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허공에서. 그걸 이제 매수 급소라고 하는데 네. 다음 얘기. 꼭 이렇게 다 떨어져야지만 바닥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초보에서 벗어나셔야죠. 그렇죠? 두 가지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돈이 없고 깡이 없어요. 오늘 밤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네. 돈도 없고 깡도 없고 그죠? 용기가 없는 거죠. 조종할까봐 두렵고 그런 바닥입니다. 10중 8구 아니 99% 바닥입니다. 조종은 언제 오냐면요 개인들이 겁이 없고 돈이 많을 때 와요.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몰빵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조종 오는 거예요. 겁도 없고. 이게 언제 뭐겠어요? 캐리소프트가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겁이 없었잖아요. 맞죠? 지금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이나 물리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제 물렸다고 하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겁도 없었고 돈은 많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조정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죠? 조정은 항상 날벼락을 동반하죠. 날벼락. 혼자 안 와요. 날벼락. 이게 날벼락이잖아요. 장대현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오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나 여러분들 보유 종목 가만히 보세요. 잘 보세요. 아마 다시 보시면 바닥이구나 막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문자발의원들 잘 보세요. 네. 원래 바닥에서 못되게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못되게 안 해요. 편안하게 줘요. 왜냐면 물리게 하려고. 사기꾼들이 그죠? 네. 물리게 하기 전에 사기치기 전에 잘해주잖아요. 얼마나 잘해줘요. 그죠? 네. 잘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은 조정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8월달에 9월달에 이제 추석 명절 전에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역시 아무래도 이제 8월달하고 9월달까지는 대선주 위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대선주 위주로 갈 것 같고, 애니농률이나 덕성, 웅진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이게 세게 나온 종목들은 이제 좀 한동안 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주니 특강 해야 되겠죠. 매물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정리 좀 하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 종목들 안 가면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버린 종목들이 많이 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매물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9시 딱 9시 됐네요. 네. 이제 주니 특강도 이제 슬슬 접어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도 주니 특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주린이다. 1번 찍고 남으시고 네. 나는 주린이가 아니라서 나갈랍니다. 나가세요. 대신에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난 주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가신 분은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 매물대 얘기할 거거든요. 네. 별로 안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 말까요? 여기는 2명밖에 안 찍었네. 그죠? 여기 4명 찍으셨고 네. 나는 주린이다. 네. 주린이 아닌데 남아서 매물대 얘기 듣고 싶다. 1번 찍으시고 네. 잠깐 남으세요. 네. 물 한 잔 먹고 올게요. 네. 네. 자, 지금부터 매물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매물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주린이 특강이니까 표현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기법 강의 하는 것 중에 자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매물대예요. 매물대가 뭔지 모른다 4번 네, 찍어보세요. 다 아시죠? 네,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그냥 매물대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 4번 네. 네.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자, 그래도 자, 기본 이제 정의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걸 좀 알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매물대가 뭐냐면 쉬운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매수한 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매수한 자리 아니면
뭐냐면 매수해서 뭐 들고 있는 자리, 보유하고 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수해서 들고 있는 자리, 그죠? 그 가격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트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바로 차트로 들어가 보죠. 캐리소프트 띄워놓을까요? 부담스럽네요. 매물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물대를 볼 거니까 여기 밑에 있는 이평선을 지워버릴게요. 같이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지워버려요. 이렇게. 자, 차트가 좀 깔끔해졌죠, 그죠? 이 매물대라는 게 이제, 자, 차트를 딱 켜보면 이게 이제 막대가 있죠, 그죠? 저기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나와 있는데 거래량은 거의 보실 필요가 없고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도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가 제일 긴가 요걸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매물대가 뭐 대충 뭔지 아시죠, 그죠? 매물대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트는 왜 볼까요? 차트 분석을 다른 말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은 목표가 뭐냐면 주가의 동향 파악, 추세 파악하고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 심리를 파악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보통 매매를 하려고 하시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할지 말지, 더 가져갈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죠, 그죠? 그럼 매매라는 게 뭐예요?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매수할 때는 어디서 사는 게 좋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특정 지지선이 있고 선이 두 개가 있어. 이걸 지지선이라고 하고 이걸 저항선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거죠, 이론상, 그죠? 언제 팔면 돼요? 저기 저항. 왜냐면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매수는 지지에서, 매도는 저항 자리에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보느냐, 단기간적으로 보느냐, 수익 중기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지와 저항의 높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5% 10% 수익 내고도 이제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5% 10%가 아니라 500%, 50%, 100% 아니면 500%, 1000% 수익 내고 팔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되게 잘 사서 잘 팔려고 보는 거예요. 맞죠? 잘 사서 잘 팔려고 보는 게 지지와 저항. 근데 그 지지와 저항 중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수많은 지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가장 쉬운 게 이평선이잖아요. 5일선, 뭐 11선, 21선 이런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볼린저 밴드, 뭐 그다음에 뭐 일목균형표도 맞고, 추세선 다 그쵸, 그죠? 캔들 자체 있죠. 요 캔들 요거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캔들 자체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도, 이 속에도 있어요. 안에 분차트 보면은 분차트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 이건 일봉이죠, 그죠? 주봉 캔들을 보면 거기에도 지지와 저항이 있고 다 있어요. 지지와 저항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좋은 게 있고 현찮은 게 있겠죠. 별로 안 좋은 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지지와 저항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매물대예요. 매물대. 이게 가장 좋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주시고. 그래서 매물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게 편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요? 비싸게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매물대잖아요. 매물대를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미쳤다.
그래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손해가 막 30%까지 나오고 있어요. 으아 이러고 있는데 매물대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반등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탁 참다가 몰타기 하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정확하게 딱 때려버렸어요. 본전 오케이 탈출 멋있게 딱 탈출하는 거죠. 그죠? 지지와 저항을 알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매물대예요. 매물대 지지와 저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이건 못 바꾸거든요. 그 이평선이나 이평선 중에도 뭐 맞는 게 있긴 하지만 이평선이나 아니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수많은 이제 그 차트 기법들 있죠. 그게 뭐냐면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매매 기법인데 그 기법들이 거의 안 맞아요. 네, 거의 안 맞거든요. 근데 매물대는 지금도 맞아요. 이거 바꿀 수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력이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게 거래량이에요. 그렇죠? 이 거래량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뭐 움직이죠,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죠. 세력이 움직여서 거래량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주는 게 매물대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얼마큼 샀느냐를 딱 통계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매물대는 못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죠. 거래량도 못 속이는데 그 거래량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속이겠어요? 매물대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이런 것만 가리키지 않나요? 매수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도는 어디에요? 여기 매도 내려오면 다시 매수 매도. 저도 주식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냥 뭐로 은행에 돈 넣어놔요. 맨날 이러고 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어디 맨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이제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기본 원리를 잘 아시라고요. 매물대가 왜 중요한지, 매물대가 왜 속일 수가 없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죠. 아, 죄송해요. 매물대는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는데 사람들 헷갈리게 해서 속이는 거지 그 본질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매물대죠 이게.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 중에 하나가 매물대 지지와 매물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좋은 거죠. 저항은 나쁜 거고. 왜냐하면 지지는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고 거기는 매수 자리니까요. 바닥이니까요. 근데 저항은요, 못 올라가게 방해하는 거니까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물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잘 보세요. 캐리스부터 얘기해볼게요. 이거 솔직히 저 그냥 아무 종목이나 갖고 와서 저한테 매물대 분석해 보러 가면 한참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그거 쉽거든요. 자, 보세요. 캐리소프트가 저기 바닥에서 올해 1월달이 그죠? 1, 2월달이구나. 2월달이에요. 2월달부터 들었죠? 놨다가 이게 눌림 바닥. 들었다가 놨죠? 돌렸죠? 눌림목 맞죠? 눌림목이고 쭉 나와서 이제 본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1차 본상승이라고 할게요. 본상승 이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세력의 매집이겠죠. 그죠? 네. 본격적으로 올렸어요. 한 7,000원 정도 있다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24,000원이니까 뭐 3배에서 올라갔군요. 그죠? 네. 많이 갔어요. 이 정도면 뭐 대장이죠. 그죠? 네. 쭉 갔어요. 보니까 매물대가 여전히 밑에 많네요. 그죠? 네. 근데 다 좋은데 주가가 이제 과열된 거예요. 과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열되면 시켜야죠.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조정이죠? 횡보 조정이에요. 횡보 조정이에요. 자, 횡보 조정을 할 때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하면 매물대가 막 늘어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매집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매물대가 별로 크게 형성이 안 되겠죠. 잘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없어요. 횡보하긴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횡보는 했는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매물대를 보니까 어때요? 별로 없어요, 실제. 밑에는 아직도 많고. 이 매물대 강의가 이게 어렵게 하려면 어렵게 할 수 있고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드디어 거래가 좀 보이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양봉이 나왔죠. 그러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아요. 또 가요. 한가 맞았어요. 날벼락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매물대가 여기는 없었죠. 아까 보신 매물대는 여기까지만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가가 신고가가 났어요. 매물대가 없었는데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조금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차트를 당겨서 볼게요. 주가가 하한가를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매물대 크게 볼게요. 하한가를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게 전문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누구든 간에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기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 1번 찍어보세요. 요 정도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들어봤다. 1번 찍어보시겠어요? 뭐 어디서든지 있으세요? 있으시네요. 유튜브 쪽에 좀 찍어보세요. 이쪽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게 왜 그랬냐면, 매물대를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매물대가 요만큼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가 그 후유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매물대 이걸 꺼놔도 매물대가 보여요. 진짜라니까요. 매지가이처럼 보여요. 와, 좋겠다. 좋긴 뭐가 좋아요. 후유증이라니까요. 하도 많이 봐갖고 이제 보여요. 심지어는 여기 이평선이 보여요. 5일선, 21선, 막 120선이 보인다니까요. 대충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대충 여기 좀 지나가고 있다. 차트 많이 봐서 후유증이죠. 옛날 열심히 공부한다고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요. 그래서 매물대 여기가 상단이잖아요. 여기 하단이고. 그쵸? 잠깐만요. 잠깐만 보고 계세요. 네네. 여기가 상단이고 밑에가 하단이죠. 그러면 투매가 약하면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투매가 강하면 이걸 깨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매물대 기법이에요. 반드시 여기서 반등 나올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거하고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잘 보세요. 매물대를 다시 켜볼게요. 매물대를 켰는데 매물대가 어디가 많아요? 밑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는 별로 없죠. 그리고 얇죠. 맞으면 1번 찍어보시고요. 켜놓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얇고 별로 없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약했다는 얘기예요. 약한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면은 꽤 한 달 반 정도 했으니까 꽤 긴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얇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수지에 이제 그 얼음 낚시하러 가셨는데, 저수지에 그 저수지 얼긴 얼었는데 얼음 두께가 한 1cm, 1.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못 들어가시면 죽어요. 그냥 훅, 네, 못 나와요. 네. 그 정도의 그 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긴 얼었는데, 아이고 이제 잘 얼었네, 올라갔다 그냥 훅. 네.
좀 과체중이신 분들은 그냥 큰일 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생각을 하셨어요. 자, 떨어졌어요. 선을 그어볼게요. 매물대 다시 끄고 어디라고요? 여기 있죠. 여기다 선 그어놨을걸요? 여기하고 아주 정확하게 볼게요. 여기랑 마지막에 여기라고 했을까요? 여기죠. 요점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반등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저는 거꾸로 얘기하죠.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때 여기 이 날짜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랬거든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매물대 자신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왜 거꾸로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물대가 약했어요. 세 번째, 개인들이 포기를 안 하고 더 사고 있었어요. 그러면 반등 안 나와요. 추가로 안 나오지. 이해되셨죠? 자, 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바로 깨고 들어오죠. 굉장히 얇은 두께의 얼음인 거예요. 저수지 그런 얼음. 바로 그냥 발 대자마자 훅 빠져버려요. 매물대 지지 역할을 하나도 못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어지죠. 자, 어디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이게요, 이게 진짜 매물대가 맞으면 여기 근처 오자마자 바로 튀어올라가거든요. 근데 매물대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희말이 없이.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살아는 받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 아니, 차트로 봐서는 분명히 매물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매물대 다시 켜보죠. 헷갈리시면은요, 여기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면 이를 안 보면 돼요. 여기까지 딱 끊어서 차트를 보면 돼요.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시죠? 여기까지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이 요령도 없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매물대가 많기는 한데 그냥 깨버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2만원부터 22,000원 사이에 매물대가 가장 길죠. 그죠? 근데 그냥 깨졌죠. 자, 지금부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주가가 여기 2만원, 22,000원까지 떨어진 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전부터 보면 돼요. 어때요? 하한가 맞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매물대가 아까 보시던 것처럼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다고. 굉장히 얇은 살얼음이었는데 주가가 급락해서 이 가격대에 들어오고 나서 이 매물대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잘 보세요. 자, 들어왔죠? 22,000원 2만원 들어왔죠? 팍 늘어나죠. 쭉 무슨 손오공 여의봉 늘어나듯이 늘어나죠. 더 늘어나네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더 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타기 또는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매물대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요만큼의 매물대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매물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물대가 어디 가격대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였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매물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세력이 매집했으면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세력이라기보다 개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가능성을 얘기해볼게요. 그죠? 개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확인을 해준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매집한 게 세력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하한가 맞고 떨어져도 여기에서 그 세력들이 어디 우리 여기 쉬고 있는데 들어와 그러면서 확 올렸겠죠. 여기 매물대의 주인이 세력이었다면. 근데 개인이니까 와장창 깨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 이 매물대의 주인은 개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하한가 갖고 떨어졌어요. 이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뭐예요? 네. 여기도 개인이 샀고 세력이 여기서 샀겠어요? 개인이 샀겠죠. 그죠? 네. 이 가격 2만원 전후에 매물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개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어지간하면 딴 거 하시라고. 제가 캐리소프트를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캐리소프트 저번에 좋게 얘기 안 했더니 와 싫어요가 한 몇 개 달리더라고요. 참 말 나온 김에 좋아요 좀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 무소TV 유튜브 그 3,000명 한번 넘기려고 했더니 네. 별로 구독을 별로 안 눌러주셔서 아직도 2,980명대에 머물러 있어요. 네. 한 20명만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3,000명 좀 뚫어보고요. 열심히 영상 올리는데 3,000명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어요. 한 번만 누르세요. 두 번 누르시면 이제 취소되니까. 그죠? 자, 아무튼 개인들이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매물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매물대 분석은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여기에 주인이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스스로 알아내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을 좀 단축시켜 드리려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 하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갑자기 고수가 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은 조금 단축시켜 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떨어지면서 매물대를 무시하고 떨어진 거고, 올라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썼던 게 메가임리 이런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매물대가 올라가는 매물대 설명하기 좋은 거 제가 갖고 올게요. 매집을 잘 해놓고 올린 것 중에 예전에 특수건설이 제일 좋았는데 특수건설이 뭐죠? 정책주 중에서 좀 빨리 올라간 게 특수건설이죠. 매물대가 지금도 좋아요. 특수건설이 보세요. 자, 이제 보수에서 서울시장을 이길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늘어났었죠. 그 전에예요. 3월 초인데 특수건설 매물대를 보면 매물대가 어디에 있어요? 멀리서 보건 땡겨서 보건 어디에요? 7,000원하고 7,500원, 800원 여기 사이 쫙 깔려있죠. 이게 뭐하고 있어요? 들었다 눌림목인데 들었다 놓으면서 매물대 지지하고 있죠. 즉 매물대는 밟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물대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 힘들게 하는 거고, 매물대를 밟고 있으면 세력이 매집을 잘 해놓고 누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잘 눌러놨죠. 그 다음에 3월 초입니다. 3월 초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합니다. 국민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매물대가 다시 여기가 확 늘어나면서 돌파했죠. 돌파하고 안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물대가 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정고점 매물대가 탄탄해졌다는 얘기예요. 직전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횡보를 하니까 보이시나요? 매물대가 막 늘어나죠. 여기.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니까 잘 보세요. 세력이 매집하면 탁탁탁 늘어난다니까요. 여기서도 볼까요? 자, 상단을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늘어나죠? 감 보세요. 딴 데는 별로 안 변하는데 탁탁탁탁 늘어나죠. 그리고 양봉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일반 찍어보시죠. 이해되시죠? 탁탁탁탁 늘어나죠. 이렇게 보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 어때요? 밑에서 매집한 매물대가 변한 게 있어요. 안 변하죠?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죠? 올려놓고, 그죠? 네. 여기도 늘어나고, 그죠? 네. 그러면서 뭐예요? 상한가 치니까 갑자기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찍고 탁 드니까 갑자기 이쪽에 매물대가 밑에 있는 매물대 유지를 해놓고 빠져나간 게 없죠. 근데 여기서 또 늘어나죠. 팍 늘어나죠. 다시 보세요. 팍 늘어나죠.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게 한번 더 올리죠. 쫙 올리잖아요. 멋있죠. 그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급등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거를 유지한 상태로 집 지을 때도 이제 바닥 공사를 잘 해야지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지금도 특수건설은 뭐하고 있어요? 떠 있잖아요. 매물대가 크게 훼손된 게 없어요. 오히려 매물대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매물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떼서 볼까요? 이 매물대가 뭐냐면 이게 지지하는 매물대예요. 떨어지니까 여기 매물대 제일 긴 게 이거죠, 그죠? 이 매물대 보니까 어때요? 떨어지니까 지지했었죠. 다 좋은데 지지했었는데 갑자기 개인들이 이제 투매하니까 잠깐 매물대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외출. 잠깐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네,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밤에도 특정 지지 자리를 안 깨도 되는데 너무 투매가 많이 나와서 깼을 때 그거를 매 생활용으론 가출, 외출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나갔다고 다시 들어온 거죠. 이런 거예요. 요즘 이런 종목들 지천에 널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특수건설이 예뻐 보이죠? 예. 괜찮아요, 그죠? 네. 이런 슬 올라오죠. 그러면 덕성을 볼까요? 아무거나 막 봤는데요. 네. 아까 덕성 얘기하려고 적였는데 덕성이 떨어지기 전에 보이세요? 매물대 여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누가 샀겠어요? 이거 개인 샀다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개인들 포기도 안 했어요. 이러고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떨어져요. 하염없이. 왜냐면 매물대가 위에 있지 밑에는 별로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떨어지기 전부터. 자, 매물대가 더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락하니까 어때요? 밑에 받쳐줄 데가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떨어지다가 이번에 반등 세게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오늘 왜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겠어요? 가장 센 매물대가 이 녀석이 되버려요. 아까 저희 회원님 아까 이제 몰빵하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팔았는데 내가 잘 팔았는지 모르겠다. 잘하셨어요. 매물대 보니까 잘했다는 생각 드시죠? 오늘 잘 팔았네. 가장 억센 이게 뭐예요? 악성 매물대죠.
여기서 판 거예요. 오늘. 잘한 거죠. 맞죠? 네. 왜냐면 여기에서 울트라 슈퍼 초강력 호재가 나오면 양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안 나오면 요즘에 날아다니는 모기한테 F킬러 뿌리면 어떻게 되죠? 하고 떨어져요. 네. 바닥에서 뭐예요? 바로 죽지 않아요. 다리를 떨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준이들 특강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가 그러고 있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져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게 그게 매물대에 걸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F킬러 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용진은요. 이거를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전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됐다. 이제 2번 찍어보세요.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해되셨어요? 2번? 네? 왜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매물대 걸렸잖아요. 매물대는 밟고 있어야지 머리 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누가 많이 샀는데요? 세력이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개인 샀죠. 이 매물대 주인은 개인이에요. 그래 보시죠. 매물대 주인은 개인. 자,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주말에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준다? 그러면 네. 매물대 차트 켜놓고 한번 쭉 보세요. 우리 방 회원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여기 저기 아무도 전문가가 없다. 아무런 전문가 도움도 못 받고 혼자 하고 있다. 그럼 보시고 네. 우리 회원들은 보지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그냥 네. 응? 푹 쉬시라고요. 푹 그냥 쉬세요. 푹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매물대 보지 마세요. 저기 하려고 아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물대 분석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온 것 중에 뭐 하나 더 해드릴까요? 잠깐만. 뭐 보여드릴까요? 신일전자 보여드릴까요? 신일전자. 난 신일전자 관심 있다 1번, 파세코가 궁금하다 2번 찍어보세요. 뭐 해드릴까요? 신일전자 해드릴까요? 파세코 해드릴까요? 네? 뭐 해드릴까요? 알았어요. 둘 다 해드릴게요. 신일전자부터. 자, 요거하고 마칠게요. 주인분들, 네. 요거 듣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신일전자가 저희 바닥에서 산 거 아시죠? 그죠? 네. 자, 우리가 매수했을 때는 여기였어요. 바닥이었어요. 여기. 바닥. 매물대가 어디에 있어요? 바닥에 있죠. 제일 많죠? 여기 샀다니까요. 그리고 매집을 끝냈어요. 양봉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했거든요. 자, 매물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물대가 더 강해지고 있죠. 대량 거리가 들어오니까 매물대가 더 두꺼워지고 있어요. 좋아요. 매물대 두꺼워지는 건 좋은 거예요. 자, 거래가 나왔어요. 탁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대가 확 늘어났어요. 그 전에 매물대가 없었어요. 여기 없었죠? 매물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양봉 나오니까 확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차트로만 보면 여기가 떨어지기 전이었으니까 올라와서 상승 실패한 걸로 보이지만 거래량이랑 매물대를 보면 뭐예요? 네, 먹은 거예요. 매물대 저항이 아니라 매물대를 먹었다고요. 이쪽에서 이쪽을 먹었다고요. 근데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여기는 매물대 저항이니까 끝났어요. 파세요. 안 파시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우리 라이브 회원들 붙들고 그랬어요. 팔지 마라. 기존 회원들은 안 파는데 신규 회원들은 이제 단타를 많이 치다 들어오신 분들 계셔갖고 심리가 또 이제 불안정하신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고생하다 오셨으니까 붙들고 그랬어요. 팔지 마라. 대량 거래다. 그때 매물대 안 보여드렸어요.
이거 없어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팔지 마셔라. 생각해 보셔라. 거래 없잖아요. 이 거래량도 떨어질 때 나온 거래량이다. 여기는 거래가 아예 없다. 이만큼 들어오지 않았냐. 털리지 마셔라. 또 수익 한 15% 20% 났다고 이거 먹고 털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팔지 마라. 상한가는 거예요. 상한가 나오니까 매물대가 갑자기 여기 있는 게 사라져 버렸죠. 여기서 잔뜩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래량이 2억 주 나오고 2만 주도 아니고 2천만 주도 아니고 2억 주.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인 거예요. 그냥 개인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네? 매물대가 순간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싹 다 팔아버렸어요. 실제로 그 다음날 싹 팔았다니까요. 그러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매물대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죠. 어디 가서 이런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가시면 후회할 거라고. 그래, 파세코는요. 파세코는 제가 처음부터 안 좋게 얘기하죠. 파세코는 밑에서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죠. 신일전자랑 같이 파세코가 밑에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매물대가 위에 있잖아요. 아까 신일전자는 밑에 있었잖아요. 자, 양봉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에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거래가 여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먹기는 먹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쉬고 올렸어요. 순간적으로 신일전자처럼 매물대가 위로 쏠려버렸어요. 과열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 과열돼가지고 어쩌지를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어서오세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정고점에 매물대가 갑자기 쌓여버린 거예요. 힘못 쓰고 하락.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매물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러다 또 밤샐라. 그죠?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매물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가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여러분들이 공짜로 볼 수 있는 지지와 저항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매물대예요. 근데 이 매물대 분석을 많이 하시죠. 보통 차트를 다 켜놓고 많이들 하시는데 해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매물대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가격도 가격을 토대로 만들어지지만 거래가 많아야지, 그죠? 네. 그만큼 반영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매물대를 공짜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잘 못 쓰세요. 이 좋은 걸. 왜냐면 헷갈리게 하거든요. 헷갈려요. 그래서 매물대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세력이 근본적으로 속이지는 못하지만 개인들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실수라는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는 주인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력이냐 개인이냐. 그 매물대를 깰 때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고 무슨 재료를 갖고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 시세가 연속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다 감안한 다음에 매물대를 어떻게 뚫는지를 다 예상을 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이렇게 띡 켜놓고 여기 단기저항 목표가 얼마,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전문가 초창기 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매물대를 더 공부를 하면서 발전을 좀 한 거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지금은 하도 많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유증이라니까요. 없어도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오죽하면은 전문가인데도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평상시 이렇게 해놓고 방송해요.
설명하고 기업 분석하고 저기 차트 분석하고 막 다 해드려요. 왜 여기서 사는지 여기 왜 매수 요점인지. 희한한 사람이죠. 전문가 중에 약간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는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주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고 그 중에서 차트를 좀 내가 좀 잘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 첫 번째, 어지간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차트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웬만하면 휴대폰으로 좀 보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보이겠어요, 그게? 휴대폰 접속하는 게 편하시긴 하겠지만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요즘에 또 기능력이 좋아져서 막 휴대폰에도 막 매물대가 보이긴 하는데 봐봤자 얼마나 보이겠어요? 요만큼이나 보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조지표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두 번째는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고 저기 어지간하면 큰 모니터로 보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기법을 머릿속에서 좀 지우세요.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만의 기법을 만드셔야죠. 그렇죠? 네. 아무튼 노력을 하시되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정 오나요 안 오나요, 바닥인가요 끝인가요 고점인가요, 팔았는데 다시 사도 될까요, 선생님 내가 갖고 있는데 어디서 팔면 좋을까요, 좀 봐주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쪽을 아무튼 잘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밤도 주니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뭐 해드릴까요? 다음에 또 주니 특강 할지 모르겠는데 유익하셨으면 일반 한번 찍어주시고요. 별로 안 찍어주시면 다음에 이제 그만하고요. 매물대 강의를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유료회원들 전용 강의이기 때문에 정회원들 안 하려고 하다 좀 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이 좀 잘 들으시고 좀 큰 도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목들이 불을 뿜고 날아갈 때가 있고 지금처럼 개인들이 투매해서 약간 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뭐 하시는 거냐면요, 제일 좋은 거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이게 이만큼 떨어졌는데, 아니 이게 이만큼 올라가다가 눌렀는데 괜찮은 거냐, 그런 거를 그런 거 계좌 보면서 차트 보면서 걱정할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매물대. 아 이건 이래서 이랬고 이건 저래서 그랬고. 저 같으면 그러겠네요. 우리 뭐 하나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말에 아무도 안 놀아준다면 비상교육 같은 거 탁 올려놓고 매물대 한번 탁 켜놓고, 그죠?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땡겨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중간에도 한번 봐보고 이런 식으로 뭐지?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심심하면 주봉 차트도 눌러보고 월봉 차트도 눌러보고 이러는 거예요. 주봉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고점에서 매물대가 제일 많죠? 그게 그래서 물렸던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 안 보이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보여요. 주봉으로 보니까 확 보이잖아요. 아, 저도 물렸구나.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또 주봉 월봉까지 하면 또 끝도 없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좀 편안하게 푹 쉬시고, 그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8월 달이니까 9월 달에 추석을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 매진 많이 하시고, 수익들도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거 있으면은 이쪽으로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회원가입 문의건, 아니면 이제 기법 강의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료 단톡방 들어오고 싶은데 주소랑 비밀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링가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